일요일입니다. 6월 28일. 목포 지역에서는 좀 잠잠했었죠, 코로나가. 근데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결국 뭐라고 할까요? 어디도 안전한 것이 없다.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뭐 유튜브 방송도 보고 석학들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좀 들은데 그분들의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 생각하는 패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캠코더, 카메라, 고가의 카메라를 사가지고 자기가 촬영하고, 정전에는 다 그래 왔어요. 근데 저도 카메라가 세 대나 있거든요, 캠코더가. 단지 이제 휴대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기능, 그러니까 땡기고, 피사체를 땡기고 또 뒤로 멀리 하고, 이런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영상을 저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그게 영상이 아무 편집할 때 사용할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 워킹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해서 픽스 상태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그래도 휴대폰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책 소개인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 지젝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그러니까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 국가의 어떤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러면서 한국의 사례를 드러났어요. 대한민국의 이른바 K방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동원하고, 그리고 자가격리, 확진자 동선 공개, 감염 공간 폐쇄, 마스크 오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지침 등을 통해서 정부가 강제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앞으로 국가의 통제들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동선이 공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사생활도 다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됐죠. 확진자는 무조건 개인 동선, 누구를 뭘 했고 어디서 뭘 했고, 이게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결국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대면 문화라는 그에 걸맞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일상들도 결국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포시의회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전반기 의회가 끝났죠. 끝나고 이제 7월 1일 날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합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하고 마찬가지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들을 갖다 배정을 하고, 이걸 원구성이라고 하죠. 근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창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한 상태예요. 근데 현재 목포시 의회 의원이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13명이거든요. 13명이니까 과반수를 넘죠. 근데 엊그제 이제 목포시 의회 차원에서 의장, 상임위원장, 부의장 이렇게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박창수 의원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장복성 의원, 전에 의장을 했었죠. 장복성 의원이 무소속 상태인데 지금 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박창수 의원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박창수 의원을 만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간신문에 근무할 때 지역 의료보험 노조위원장을 우리 박창수 의원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한번 처음으로 뵀었죠. 근데 겪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소통이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곱고 또 적어놓은 면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뭐 이런 게 별로 이게 소통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그 사선 의원이거든요, 박상수 의원이. 목포시 의회를 이끌 의장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소속 장복성 의원이 육선 의원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육선 의원이니까 지금 6번 시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서 전에 의장도 하셨고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박창수 대 장복성, 이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걸로,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본회의장에서 선출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러니까 김원희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정치 행사인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선 의원이 의장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게 합당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선 의원이 무조건 의장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 이런 프레임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리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짬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사 문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위의 어떤 서열을 나이와 뭐 경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원희 국회의원이 이런 다선 의원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자유롭게 경선을 통해서 자체적인 목포 시의원들이 좀 자율적으로 좀 이걸 좀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일부 지적이 나왔죠. 김원희 국회의원 당선자가 너무 이 의장, 그러니까 시기초의회, 목포시의회 의장을 선출한 데서 너무 관여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절반은 또 이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회가 어차피 현재는 정당 공천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또 지역위원장 아닙니까? 목포 지역위원장이라서 당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입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당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걸 목포 지역위원회를 추스려야 되고, 그 지역위원회 안에가 시의원들이 있는 거라서, 본인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또 한편에서는 개입하는 정도, 그걸 나서서 추스리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장을 선출하고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굳이 너무 적극적으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결국 관철돼서 박창수 의원이 선출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박창수 의원이 뭐 사선 의원이라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이 4번의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고서 선출된 분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최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한 것 자체가 좀 이게 공정하지 못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선출하고 나서도 결국 계속 박창수 의원에 대한 어떤 의장으로서 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복성 의원한테 지지표를 던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원희 국회의원은 리더십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 선거가 의장단 선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의회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안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현재는 그 인사, 그러니까 박우량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4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뒤로 몇 차례 압수수색을 더 했어요. 그래서 뭐 인사부서뿐만 아니라 뭐 사업부서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포지청에서, 그러니까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신안군을 상대로 하고 있는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차례에서 4차례 이상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신안군. 그리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2곳의 검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한 지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2군데에서, 검사실 2군데에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보통 이제 시군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때 전남도에 이제 다 위탁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에다 위수탁 계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우리 시에는 뭐 행정직렬이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시설직이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걸 이제 전남도에서 취합해가지고 22개 시군을 취합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채를 하죠. 근데 신안군은 작년 8월 달에 자체적으로 경력 경쟁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95명을, 그러니까 행정직렬만 빼놓고 95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86명인가? 하여튼 80여 명을 선발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뭔가 비리 의혹이 있지 않냐, 비리 혐의가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일단 1차 수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결국 신안군이 발전한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신안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군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으면, 저 정도 수준의 칼을 빼들었다면 뭔가를 결과물이 나와야겠죠. 나오지 않으면 소득 없이 검찰이 그냥 헛발질을 해서 끝났다, 이렇게는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마 자신감이 있어서 저렇게 전방위 수사, 그러니까 신안군의 대부분의 실과를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